일단 오늘 교육은 제목을 보고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생성형 AI하고 메쉬라는 통제어를 통해서 연구 주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처음 이제 올해 두 번째 교육인데 올해 새로 생긴 교육이에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기획할 때는 메쉬라는 통제어 교육을 기획을 했었어요. 워낙 주제어 검색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셔서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막 굉장히 거창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사용을 안 하셔갖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기획을 하다가 요즘에 워낙 생성형 AI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연구 주제 정할 때 생성형 AI하고 메쉬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인가로, 다시 기획을 바꿔서 교육이 세팅이 된 거고요. 이 교육은 안내에서처럼 생성형 AI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교육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어,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좀 해볼 텐데, 생성형 AI는 챗GPT랑 제미나이 이 두 가지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어 검색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메쉬라는 통제어를 활용해서 펀메드에서 실제적으로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제 생성형 AI 중에서 챗GPT하고 제미나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도 이제 AI 논문 검색이라는 교육이 따로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도와주는 툴들을 막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많은 것 중에 이제 필요하신 것을 사용하시게끔 하는 건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되신 분도 있고 키워드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어떤 연구 주제로 내가 연구를 할지부터 시작한다면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프롬프트하고 검색을 좀 진행해 볼 거고 연구 주제 도출 첫 번째는 생성형 AI한테 내 연구 주제를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구 주제를 도출해 낸 다음에는, 뭐 오늘 확정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러한 연구 주제도 있구나라고 몇 가지를, 키워드를, 도출하셨다면 그 도출된 주제와 관련된 진짜 학술적인 통제어가 무엇이 있는지, 하고 그 통제어를 활용해서 펀메드에 내가 필요로 하는 키 아티클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까지가 오늘 교육의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 중에 챗GPT, 제미나이 얘기할 건데, 뭐 생성형 AI에 관련된 건 요즘에 너무 많이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죠. 챗GPT가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3년인가요? 더 됐나? 하여튼 붐을 엄청 일으켰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생성형 AI 툴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또 업데이트 됐다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처음에는 챗GPT하고 매치 이렇게 교육을 잡았다가, 제미나이가 요즘 급부상을 딱 해서, 학술적인 것도 제미나이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세팅이 가능해져서 두 가지를 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대답을 새롭게 해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생성형 AI는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사과를 하고 가로를 주고 던지면 거기에 적합한 단어와 문장을 답변해 주죠. 그게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생성형 AI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잘 아시는 거는 아마 뭐 고양이, 뭐 강아지 사진들을 막 학습시켜갖고 구글에서 막 돌렸을 때 나중에는 손뭉치도 고양이라고 하고 손뭉치도 개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점들이 막 있었던 것도 사실 AI의 그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때 학습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고 있어서
학습하는 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엄청나게 잘하고 예측뿐만 아니라 추론까지 가능한 상태가 현재 생성형 AI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많은 논문 웹문서 다 학습하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구글이라는 엄청나게 튼튼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웹문서 서치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서 뭐 나의 연구 주제를 도와줘라고 해서 앞에 백단에서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구체화시키면 관련된 주제를 추천해주고 거기서 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약해줘 굉장히 잘 하죠. 요약해줘, 번역해줘 이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정보까지 생성해서 지금 확실히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찍들 오셔갖고 여기 챗GPT하고 제미나이 한번 열어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챗GPT이고요. 지금 4.5 모델인데 저는 지금 유료로 구독 중입니다. 근데 오늘 유료시고 아니시고 상관없어요. 다 이제 무료로도 테스트할 수 있는 수준의, 어, 실습을 진행할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유료가 아니면 4.5 버전은 아니고 그 아래 단계 버전이긴 한데, 실습은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걸 들으시고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쓰실 때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유료로 결제하셔도 충분합니다. 무료도 지금은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거의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무료로 활용해 보시고 나서 유료를 쓰셔도 되는 거. 저도 여기에 작년에 저 논문 쓸 때 결국에는 유료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무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유연하게 연구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요건 제미나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굉장히 요즘에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서 어디서 뭘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 인터페이스하고 좀 다르게. 근데 이제 뭐 좌우를 살펴보시면 메뉴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 이런 생성형 AI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제미나이는 무료로 구글로 로그인한 상태로 그냥 사용할 거고요. 각각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실제로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요런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뭐 다 뭐 아실 필요도 없고 활용하시는데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챗 GPT가 제미나이보다는 한국어 지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우수하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질문을 똑같이 해도 한국어 답변을 챗 GPT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는 상태고 오시기 전에도 제가 뭐 하나 테스트 해봤는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좀 자연스럽지 않게 대답하는 게 제미나이가 아직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오늘 교육하고 한 달 뒤, 두 달 뒤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성형 AI 쪽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학습 프롬프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챗 GPT고 사실 이제 제미나이가 최근 버전 2.5 플래시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기승전 챗GPT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막 쓰다가 결국에는 챗GPT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약간 그랬던 경우인데 근데 또 챗GPT를 쓰다가 제미나이를 쓰니까 또 다른 신세계가 또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뭐가 더 편할지는 좀 써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되는데 장점과 단점이 조금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확실히 챗 GPT 쪽이 훨씬 더 장점인데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문서 말고 비디오, 오디오, 뭐 이미지 동시 이해 처리는 확연히 제미나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장점인데 멀티모달은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모든 모델들이 다 멀티모달이긴 해요. 근데 그중에 구글 자체랑 연동해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제미나이가 강력하게 잘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대화의 일관성이 가끔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번 해보면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독창성 부족. 그러니까 원래 생성형 AI는 똑같은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을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미나이한테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굉장히 유사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면. 물론 주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유료하고 무료 같은 경우는 둘 다 비슷합니다만, 현재 무료로 가장 강력한 거는 제미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이 유무료가 똑같아요, 제미나이는.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유료가 버전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어서 훨씬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미나이도 언제 또 유료화가 또 버전에 따라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무료로 강력한 건 제미나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요 얘기가 주는 아니고요. 오늘은 요 딥리서치 얘기를 하려고 제가 생성형 AI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딥리서치라는 기능이 최근에 양쪽 생성형 AI에 장착이 됐어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심층 리서치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돼서 이용하실 수 있고 이 딥리서치를 활용하시면 보다 더 인용 출처가 정확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어서 고급 검색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학술적인 면에서 강력하게 레퍼런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딥 리서치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럼 거기서 레퍼런스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다가 연구 주제를 셀렉하시거나 이제 선택하시거나 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미나이도 똑같이 딥 리서치가 있고요. 이제 딥 리서치의 다양한 출처, 그다음에 분석해서 종합해주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일반 검색 아니고 이 딥 리서치를 통한 검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료도 딥 리서치를 쓸 수 있어요. 제미나이는 특히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챗GPT는 월 5회로 제한돼 있어서 오늘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떤 답변이 훨씬 더 나한테 보기 더 좋고 레퍼런스도 훨씬 많이 가져오나 물론 프롬프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오늘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심층 리서치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말씀드리겠다라는 거고 제가 챗GPT 나오기 전에는 항상 기존 검색 엔진과 학술 DB, 그러니까 구글과 학술 DB 차이점만 엄청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챗GPT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슬라이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의 정확도가 저희한테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학술 정보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생성형 AI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죠. 당연히. 챗GPT가 잘하는 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레퍼런스를 꺼내다 쓰실 수는 없습니다. 검색의 정확도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보가. 근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 학술적인 널리지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정확도가 낮지만 검색 결과에 학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구글은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구글은 포털입니다. 그래서 학술 DB인 학술 정보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생성형 AI가 끌어오는 정보도 학술적인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구글이나 네이버에도 가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얘는 필터링이 되고 있는 어, 경우고 완벽한 필터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거고 오늘 펀메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성형 AI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도 결국에는 내 레퍼런스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정확한 건 학술 DB에서 하셔야 되는데 보건의학 쪽은 학술 DB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메드, EMBase, 시날 여러 가지 유무료 무료는 판매되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DB여서 여기서 팩트체크 하셔서 논문 쓰실 때 레퍼런스 또는 논문 주제 선정하실 때 키아티클을 최종적으로는 이 학술 DB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좋은데 생성형 AI나 구글 스칼라 이런 포털 검색 엔진에만 의존하셔갖고 논문을 쓰시는 건 안 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그래서 활용 목적을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연구 주제에 대한 유연한 도출은 생성형 AI, 챗GPT나 제미나이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백그라운드나 공식 자료들을 확인하거나 뉴스 같은 거는 당연히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나 계획서가 정리된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것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펀메드나 EM베이스는 오늘 말씀드린 통제어라는 것들을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통제어들을 잘 활용하셔갖고 실제 나의 레퍼런스를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연구 아이디어 도출해서 그다음에 거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생성형 AI. 조금 더 정리된 정보를 탐색하는 건 구글 스칼라나 기존 검색 엔진들이고 실제 레퍼런스는 학술 DB에서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질문하면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 검색 엔진에서 구검색하듯이, 그러니까는 대화형으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죠. 그 차이점 때문에 다들 생성형 AI에 이제 전폭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나 단점이 생기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단계들을 거치시게 되면 결국에는 학술 정보는 이런 주제어 검색, 통제어는 주제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해진 주제어 검색을 해서 실제 진짜 그러니까 정확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학술 DB에서 찾아내시는 게 제일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단점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사실 오류, 환각 현상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넘어가고, 그 기존 검색 엔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는 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학술 DB는 자연어만으로 검색이 안 돼서 통제어를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통제어를 뭐 통제어의 구조나 개념 이런 거 이해하지 하는 교육은 아니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유연하게 주제들을 좀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눈에 띄는 나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통제어가 있는지 없는지 매칭을 좀 해보고 그 통제어로 그럼 최신 논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정도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정리할 때는 당연히 생성형 AI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생성형 AI 쓰시라고 그러니까 학부생 교육이나 대학원 수업 들어가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내 주제에 관한 정보를 잘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생성형 AI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좀 이해하시고 실제로 연구 주제 도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실습은 이제 생성형 A한테 연구 주제를 질문할 건데, 기본 질문도 하긴 할 거고, 딥리서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번에 이거 2회차 교육인데, 올해, 보통 이런 정기교육은 연애 한 4회차 정도 진행을 하고요. 처음 진행했을 때 교육 들어오신 분들 제가 사전 설문이라고 한번 보내드렸어요. 이건 이번 교육 텀 아니고 지난 교육 텀에서 결과 주셨던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연구 주제 선정하실 때 생성형 AI 쓰시냐 했더니 꽤 많이 쓰신다고 그때는 답변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답변 주신 분들 중엔 70%가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흐름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생성형 AI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선택하시게끔 사전 설문을 드렸는데, 이제 뭐 AI가 제시하는 신뢰성이나 정확도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게 학술적인 거에 적합한지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성형 AI로 주제를 완벽하게 도출해서 레퍼런스를 찾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것을 메쉬로 보완하는, 그 부분이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겠다. 이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더 정밀하게 답변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요즘 저도 뭐
인강도 많이 듣고 뭐 유튜브로도 공부를 하는데 프롬프트를 꼭 정형화되게 잘 써야지만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프롬프트를 어떤 맥락에 맞춰서 쓰시는 건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여러 가지를 던져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질문을 처음에는 간단하게 했으면 그 다음엔 또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보완하면서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에는 프롬프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쓰세요는 아니고 입력 텍스트라는 것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지시를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하고 예시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사실은 전산하시는 분들은 뭐 코딩 하시거나 하실 때도 그렇고 이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성형 AI에다가도 우리도 어쨌든 입력을 해야지만 얘가 답변을 주죠.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입력 안 하시면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아요라는 건 기본 베이스. 어떤 학술 DB나 뭐 검색 엔진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렇다고 생성형 AI의 어떤 정해진 틀에 뭐긴 질문만 가능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단이자 정확한 지시어가 있으면 좋지만, 품질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제 해보시면서 늘리거나 쌓아놓으신 정보로 검색 결과를 여러 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를 좀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질문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뭐 당뇨병과 수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내가 하고 싶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 세 가지를 제안해줘. 이거 해주거든요. 답 바로 줍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세 가지의 제안 연구 질문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안 프롬프트처럼 뭐 이제 너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시해주면 훨씬 더 답변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뭐 보건학을 또는 간호학을 또는 의학을 전공한 의사야 박사야 어떤 포지션을 정해주고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뭐 당뇨병과 수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주제를 세 개를 제안해 주는데 그 주제에 대한 피코라는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정리를 좀 해줘봐.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벌려서 질문을 한다면 답변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고 질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계속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만의 방식대로 우선 사용해 보시는 거 그래서 생성형 AI와 계속 대화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선생님들, 제가 사전 설문을 드렸었긴 하지만, 거기에 뭐 주제 조금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 그거를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한테 제가 지금 그냥 자료로 드린 내용을 똑같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딥 리서치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저도 챗GPT 말고 제미나이 해볼게요. 무료로. 그냥 여기 딥 리서치 있는데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당뇨병과 수면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어. 구체적인 연구 질문 세 가지를 제안해줘 라고 해서 그냥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아니면 선생님 주제 있으시면 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 뭐 연구 질문 5가지 제안해줘. 10가지, 100가지도 되게 금방 나옵니다만 뭐 5가지, 10가지 제안해줘. 해주시면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이런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연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연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인지, 최근의 연구인지, 뭐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번 기본적인 검색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미나이 하셔도 되고, 챗GPT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플러스 로그인 돼 있지만, 그냥 무료로 하셔도 됩니다. 무료 그대로 이용하셔도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챗GPT하고 제미나이 이렇게.
음. 챗 GPT는 4.5가 무료고, 유료고, 무료는 이 4.5 미니나 요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미나이는 2.5 플래시 요거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검색은 추론이나 수학, 코딩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서 그냥 2.5 플래시 하시면 가장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되게 간단하면서, 빨리 답변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챗GPT인데, 요렇게 나와요. 저는 챗GPT를 조금 오래 써서, 저를 이렇게 불러줘라고 세팅을 해놨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설정, 여기 설정해서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이제 계속 쓰시게 되면, 뭐 보안도 아니, 보안이 아니라 데이터 제어, 이거 꺼지면 이제 학습하지 말아라, 내 거 같고,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것도 세팅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는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얘도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몰라서. 그러면은 조금 구체화된 우리 질문이 있었죠. 보완된 거. 이걸로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질문 연구 주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너는 내가 전공한 뭐 간호학, 의학, 뭐 의학 중에 무슨 세부 주제, 간호학 중에 무슨 세부 주제를 전공한 뭐 박사야, 의사야, 간호사야 바꿔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관점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 주제를 뭐 세 가지를 해주는데 그 내용을 뭐 피코 형식으로 또는 피코 형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또는 연구 계획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게 입력하셔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재미나이 똑같이. 그랬더니 세 가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면서 피코 형식으로 이렇게. 피코는 아시겠지만 대상군의 인터벤션, 컴페어리즘과 아웃컴을 뭘로 하겠다라고 연구 계획서에 보통 구체화되게 작성하는 형식이죠. 근데 이런 프레임워크는 사실 20가지도 넘어요. PC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호학 쪽에서 다른 거 쓰고 사회과학 쪽에서 다른 거 쓰고 하는데 이제 보통 보건의학 쪽에서는 피코라는 형식으로 해서 뭐 컴페어리즘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플라시보인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관심 갖는 주제에 대한 리커멘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답변하고 조금 더 다르게 구체화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챗GPT한테 해보면 얘도 연구 주제에 세 가지를 제목 예시까지 주네요. 얘는 제목 이렇게 써져 있고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줬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아가 보시면 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좀 되세요. 저는 처음에 생성형 AI로 연구 주제 잡을 때 저는 메쉬 전공해갖고 저는 터미놀로지 전공인데 메쉬 전공해서 메쉬 얘기를 진짜 한 10시간 했나 봐요. 계속 주제 잡으려고. 나중에는 이상한 추론까지 막 나온 거고 이 연구는 내 연구가 아니야부터 해갖고 연구 주제 잡을 때 좀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 되실 때 저처럼 오래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계속 대화를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처음 쓰시는 분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처음 쓰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뭐 여기다가 추가로 해서 최근 관련된 논문이 있다면 뭐 알려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이제 딥 리서치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처가 정확해야 돼서. 일단 프롬프트 얘기를 조금 더 팁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사실 이렇게 아까 보안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몇 가지 팁만 지켜주시면 조금 더 정리되고 고급
고급지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목적을 확실히 작성해라 라는 얘기가 많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작성해줘 하면은 작성은 해줘요. 작성은 해주는데 너무 브로드한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뭐 핵심 질문과 피코 형식으로 뭐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해줘. 이거 한번 해보셨던 분 계세요? 연구계획서 초안 진짜 그럴듯하게 작성해줍니다. 그대로 내도 될 것만 같은, 물론 거기에는 함정이 많이 있지만 연구객서에 레퍼런스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면 당연히 안 되는데, 이렇게 혹하게 잘 만들어주고요. 세부 조건들을 명시하면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을 처음 하는 대학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저 공부할 때 설명드렸냐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뭐 하면은 단계별로 완전 다르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 숙제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해갖고 답변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있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예시를 넣어줘, 학술적인 어조로 뭐 세달락으로 설명해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줘 하면은 그 간단함의 기준이 달라서 뭐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해줘. 세 단락, 다섯 단락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정해주면 더 명료하게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 자, 좋은 문장 써줘는 추상적이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문장을 써줘라고 구체적으로. 근데 친절한 말투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초등학생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뭐 유치원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애매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팁은 제가 한 가지 자료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한 10가지 이상의 강의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공통적인 것들을 빼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프롬프트 팁이나 작성법 하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강의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좀 다양하긴 한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맥락을 맞춰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더라라고 해서 정리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역할 부여하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 쓸 때 요걸 안 했었거든요. 근데 AI는 특정 역할을 부여하면 그 분야의 지식과 관점을 수집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제가 당신은 뭐 뭘 전공한 모임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사실 저 처음 했을 때 좀 낯간지럽더라고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뭐 이게 채집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어디서 많이 쓰냐면 학술적인 거는 이제 좀 많이 얘기되지만 마케팅 하시는 분, 광고 홍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썼거든요. 처음에 지금도 많이 쓰시지만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쓰고 계시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걸로 그러면은 막 여기에 당신은 마케팅 최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역할을 막 부여해서 쓰세요. 이렇게 교육 보면. 처음에 저는 이거를 막 쓰기가 조금 부끄럽고 낯간지러웠는데, 그냥 저만 알잖아요? 저만 아니까, 내가 전공하고 있는 나를 빗대어서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상세 주제에 대해서 최신 동향을 참고해서 연구 주제 5개 해달라. 이 최신 동향을 참고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하시려면 2024년 이후에 작성된 논문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신 동향에 대한 커버리지도 뭐 최근 5년 논문을 참고해서 그럼 동향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체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계를 짚어서 검색을 해주시면 조금 더 구체화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는 주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선점을 또는 제한점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논문 쓸 때도 백그라운드 나오고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 결국에 나중에 재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짚어주면서 물어보면 아웃라인을 정하실 수가 있죠. 아웃라인을 정하실 수 있어요. 생성형 AI가 내 연구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텝이나 아웃라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하시면 조금 편하시죠. 하시기가 편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고 예시를 넣어주면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예시 뭐 그런 것. 그다음에 형태 잡아주면 당연히 좋죠. 표 형식, 엑셀 형식, 뭐 피코 형식 이런 거 다 잘해줍니다. 뭐 표 형식은 너무 잘해주고요. 표 형식으로 해달라고 안 해줘도 내가 뭐 표 형식으로 많이 작성한 게 백그라운드에 쌓여 있으면
내가 말 안 해도 막 표현식으로 정리해 주더라고. 정리해 달라 그럴 때. 그러니까 내 널리지가 쌓여 있어서 그렇고, 내 로그인 된 세팅 값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와 예시를 잡아주면 훨씬 더 답변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AI의 핵심은 수정입니다. 한 방에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답변은 수정을 요청을 계속 해주면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보고 끝 아니고 여기서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고 이 부분은 보강이 돼야 되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는 이런 주제가 추가돼서 또는 이런 세부 주제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윤리적인 측면은 잘 못해요. 생성형 AI가 답변도 잘 못하고요. 이해도도 낮고. 그래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는 질문 하시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철저한 검증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이건 일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도 동일합니다. 우리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누군가 검증이나 심사를 거친 정보들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외 것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연구 주제를 AI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좀 했는데,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을 초심자용, 뭐 고급형, 전문가용 이렇게 할 건데, 이 중에 하나만 해보시고, 뒤에 이제 팩트 체크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뭐, 우리가 처음에 하면은 청소년과 스마트폰 과사용과 우울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 주제 제안해줘. 이렇게 한 줄로 하겠죠. 저도 처음에 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뭐, 최근 동향을 파악해서 연구 주제 3개 새로 작성해줘.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되면은 대상군의 어떤 요인들과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관점에서 연구 주제 해줘. 이렇게 좀 추가해서 넣게 되는 거죠. 전문가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역할 부여했죠. 당신은 뭐 보건의학 연구 설계 전문가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데 이제 피코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 프레임워크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기반해서 3가지 연구 주제를 제시해주고 나는 영문 논문 제목으로 작성해야 돼. 만약에 영문 논문이면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학술적인 응답을 해야 하므로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게 출처가 반드시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학습한 내용으로 새로 생성한 내용들이 있어서 진실이 아닌 거짓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인 응답을 위해 출처 표시를 해주세요 하면은 학습된 내용 중에서 레퍼런스 있는 것들로 가져옵니다. 근데 제미나이가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딥리서치가 또 그런데 대답 재확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데 이 대답이 어떤 출처에서 제대로 되게 나와 있느냐를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딥리서치라면 당연히 하는 기능이어서 이 메뉴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하셔갖고 답변 받으실 때는 이 대답 재확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예시로 우리 검색했을 때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검색 결과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점점점 3개 클릭하셔갖고 요거 대답 재확인 한번 클릭해 보시면 구글에서 이 정보들이 맞는 내용인지를 확인해 주면서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면 대답과 유사한 링크들을 주는 거고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노란색과 주황색 같으로 보이면 대답과 다른 콘텐츠를 찾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찾지 못할 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출처를 찾아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거 녹색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요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요런 레퍼런스, 요런 사이트에서 내용 가져온 거예요. 얘는 가서 읽어보셔서 그 내용을 이대로 가져와서 얘가 생성해낸 답변이라면 얘는 팩트겠죠. 근데 팩트가 아니고 찾을 수 없는 거는 주황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황색이 없네요. 그냥 생성해낸.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주요 내용들을 강조 표시되지 않은 텍스트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 기반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요 팩트 체크 요 이렇게 점점점 해갖고 대답 재확인 요게 지금 학술적인 정보 얻으시는 분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많이 쓰시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무슨 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당연히 팩트 체크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대답 재확인 요거다. 챗GPT는 없습니다. 대답 재확인 없고요. 근데 여기 질문을 한번 더 해보시면 조금 구체화돼서 질문을 해보시면 거기서 출처를 제가 요거 그냥 끌어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시면 학술적인 응답을 생성해야 하므로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출처를 어떻게 표시해 주는지 우리 한번 각자 검색을 좀 해보는 걸로 하죠. 근데 선생님 주제여도 되고, 선생님 주제 없으면 제 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뭐 여기서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한번 또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뭘 바꿀 거냐면, 영어 제목은 빼고, 학술적인 응답을 생성해야 하므로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다음에,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미나이에서, 해외 논문과 국내 논문, 의 참고 문헌을 활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할게요. 근데 2023년 이후 출간된 뭐 이렇게 좀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출간된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조금 더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시를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으로 정신건강 문제들,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거, 참 수면 부족 뭐 이런 거를 예시로 했죠. 근데 여기서 레퍼런스를 제시해줘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있네요. 레퍼런스를 제시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국외 논문. 좀 국외 논문. 국외 저널에 있는 논문, 국내 논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레퍼런스를 충실하게 찾아줬는데, 요거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 제어하게.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맞는지 틀린지 검색해보는 거고, 대답을 확인하고요. 결과를 준비해서 얘는 주황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얘는 관련된 링크를 찾지 못했는데 이 저널이 링크를 못 찾은 이유는 유료여서 그럴 수 있어요. 얘가 구글에서 유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진짜 논문이 아닐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진짜 논문인지 아닌지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겠죠. 가짜 논문이네요. 그런 논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경우. 나머지 것들도 체크를 못하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서 링크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생성형 AI, 특히나 무료 버전으로 쓰실 때 레퍼런스는 거의 활용을 못해요. 거의 활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보면 그런 논문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 없네요. 구글에서 돌려봤을 때 없고, 이런 저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제법 그럴싸한 주제와 피코가 구분이 됐는데 출처가 확인되는 걸 보면 이 주제를 조금 더 고려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사용하실 때가 훨씬 더 좋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신뢰 있는 키아티클이나 연구 주제로 선정할 것인가는 이제 점차적으로 보여드리겠고, 이제 우리가 지금 대답 제어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딥리서치 할 건데, 그 사이에 제가 요거를 하나 넣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더 나은 질문으로 개선해 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나있는 대답 재확인이라는 기능이 있고, 챗GPT는 더 나은 질문으로 개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개선된 프롬프트를 잘 줍니다. 근데 재미나이는 잘 못 줘요. 이렇게 주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챗GPT로 다시 가서 제가 요거 처음에 질문했던 거 여기다 놓고
이 질문을 더 나은 질문으로 개선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돌리면, 어, 얘는 일단 칭찬을 먼저 해요. 칭찬을 먼저 하지만 개선된 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추가해 주고, 자, 이제 개선된 질문 나오면 얘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다 끝나야지 되는군요. 다 끝나면 개선된 질문으로 다시 검색을 하면 또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이제 질문을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출처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출처 얘기는 출처 포함해줘 해서 검색 한번 해보시는 거 해보시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딥리서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딥리서치는 아예 출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그냥 검색을 생성형 AI에서 했을 때, 제미나이는 학술적인 쪽에서 대답 재확인을 활용하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챗GPT는 내가 프롬프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더 나은 질문을 개선해 달라고 질문을 업그레이드로 하는 걸 활용하는 거 하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일단 좋고, 근데 사실은 학술적인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활용은 권하진 않아요. 워낙 거짓말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가 딥 리서치 활용입니다. 딥 리서치는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나 특정 주제의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고서 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제미나이도 딥 리서치가 있고 이렇게 챗 GPT도 심층 리서치라고 도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문으로 되어 있으시면 딥 리서치라고 되어 있고 저처럼 한글 세팅해 놓으시면 이렇게 심층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검색하신 질문 중에 아무거나 복사하셔갖고 다시 한번 붙여 넣으시고 딥 리서치를 새 채팅해서 하라고 하네요. 딥 리서치 하면 되죠. 이렇게. 딥 리서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클릭된 상태로 푸른색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로 돌려주시고 챗 GPT도 동일한 질문을 붙여 넣어주시고 도구에서 딥 리서치 얘는 영문 세팅이어서 딥 리서치 클릭한 상태로 검색을 돌려주시면 이제 검색이 진행되는데 얘는 물어봐요. 변경할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겁니다. 계획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연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뺄 거 있고 뭐 넣을 거 있고 하시면 수정하셔도 되고 연구 시작 누르시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많은 학습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에 챗 제미나이도 그렇게 돼 있고 챗 GPT도 어, 수정할 게 있나요? 범위 특정 조건 수정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수정할 거 없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얘도 딥 리서치를 돌립니다. 근데 리서치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여기도. 백그라운드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서 가져오기 때문에 얘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일반 질의와 딥리서치 질의를 비교해 보시면 왜 학술적인 면에서 딥리서치를 사용하시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얘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 얘가 목표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여기서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줍니다. 최신 연구 동향 파악하고 계획하고 보고서 그냥 뚝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딥리서치.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거를 지난번 할 때는 어떤 선생님이 주제 레퍼런스 적합한 레퍼런스 계속 못 찾고 계시다가 연구하시려는 주제 레퍼런스를 찾아줘를 딥리서치를 돌리셔서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했을 때 못 찾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연구 주제 못 잡고 계셨는데 관심 있는 연구 주제 팀 리서치 돌리면서 최신 동향 파악하시고 연구 주제 어느 정도 세팅해 갖고 가셨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가 이 딥 리서치가 무료인 게 저는 너무 좋고요. 저도 논문 하나 지금 또 써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자꾸 이런 교육 자꾸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연구 주제가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엄청 오래 걸려서 다음 거 메쉬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돌아가도록 일단 좀 두겠습니다. 딥리서치가 사실은 지금 오늘 교육하는 생성형 AI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난 도출된 주제들 중에서 이제 메시 통제어를 확인하는 걸로 넘어가셔야 되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제가 아까 레퍼런스 2개 찾으셨다고 한 선생님도 그 논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 한번 하셨고, 거기에 나와 있는 통제어가 관련된 통제어 찾으셔서 관련 레퍼런스를 펌메드에서 한 번 더 검색해 보셨어요. 또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성형 AI에 꼭 함께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오늘 요번에 그 교육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 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선행 연구 자료 검색할 때 어떤 게 어려우십니까? 물어봤더니 메쉬나 엠트리 같은 통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펌메드 교육도 하고, 뭐, SR 검색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사실 통제어 활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오늘 더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메시 통제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쓰셔서 통제되지 않은 자연어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연구 주제도 도출하고 레퍼런스도 찾았을 때 결국에는 내 연구 주제를 세팅을 하게 되죠. 세팅을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레퍼런스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검색하게 되는데 좋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통제어 시소스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펀메드라는 DB가 갖고 있는 통제어가 메쉬라는 통제어고 보건의학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메쉬 통제어 한 개 알고 계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메쉬 통제어를 왜 사용하냐면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일시켜서 대장 하나 만들어준 게 통제어, 대표 통제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 걔네들을 다 같이 검색할 수 있는 대장 용어 하나, 이게 메쉬 통제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색하지 않고 얘네들을 다 같이 묶어서 검색할 수 있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통제어를 이제 시소로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메쉬, 뭐 EM트리, 시날 헤딩스 각각 데이터베이스마다의 통제어라고 보시면 되고 말 그대로 표준화된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주는 통제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감도, 특이도 얘기 있는데 정확도하고 재현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도 높으면서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주는 밸런스 좋은 검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메시 통제어라 이런 자연어 검색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나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는 이런 자연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들, 그게 통제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의 검색과는 조금 다르다. 통제된 용어로 검색한다라는 정확도가 높은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도출된 연구 주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스마트폰 우울증에 관한 주제로 내가 뭐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로 도출을 해냈다라고 전제하고 뒤에 메시 통제어랑 펀메드 검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 추출은 청소년, 스마트폰, 우울증 요 정도로 어, 추출할 수 있거든요. 키워드를. 요걸 가지고 실제로 메시 검색도 해보고 관련된 레퍼런스도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메시 검색도 할 수 있고 바로 뭐 학술 DB 검색도 할 수 있는데 생성형 AI에다가 메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도출된 주제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메쉬 통제어를 좀 알려줘라고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출한 예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쉬 용어를 추천해줘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조금 고급지게 물어본다면, 다음 주제를 펀메드 검색을 위해 메쉬 기반 용어로 분해를 좀 해줘. 용어 자체를 좀 분해해주고, 메쉬 용어에 대한 스크노트도 함께, 그러니까 메쉬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화되면 또 이제 역할을 줍니다. 당신은 보건의학 정보 전문가입니다. 펀메드 검색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메쉬 용어를 도출하고 각 용어의 엔트리텀, 그러니까 동의어들, 얘는 자연어겠죠. 얘는 통제어고. 메쉬 용어 통제어 도출하고 각 용어의 자연어도 그다음에 스컵노트도 정리해줘 라고 하면 또 잘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가 메쉬 도출 보조 용어로 유용한데 뭐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지만 어쨌든 도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 돌아갔는지 한번 일단 좀 볼게요. 재미나게 끝났네요. 요거 하고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챗GPT가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같은 질문을 해도. 그래서 제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딥 리서치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예 서론, 그 다음에 내용, 제안, 주제 제안, 표까지 넣어서 정리를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줬죠. 여기 보시면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용 자체가 백그라운드가 학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렇게. 꺽쇠모양. 이 레퍼런스를 여기서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냥 일반 검색했을 때 대답 재확인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답 재확인이 필요가 없는 게 옵션 자체에 없는 게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아예 보고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에비던스가 높은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이 PMC라고 하는 건 이제 펀메드인데 거기 논문 중에 갖고 온 거야. 뭐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중에 대단하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딥리서치 처음 나오고 이대로 그냥 작성해서 내도 되겠는데? 라는 유혹을 막 떨치질 못했는데 뭐 이건 리서치게이트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고 얘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인가 봐요. 여기 링크, 그 웹사이트 자체에서 끌어와서 생성된 피코의 인터벤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결론까지 다 내주고 참고문헌도 밑에 쭉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소스까지 다 보여줘요. 근데 이제 국내 소스 말고 해외 소스까지 다 찾아줘 하면은 다 찾아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 찾으셨어요. 지난번 교육하신 분.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 찾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여기 안에서 키어티클을 찾아서 논문 주제를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딥리서치는 지금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 AI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제한된 피코의 연구 질문 요약이네요. 이렇게. 엄청 구체화되어 있고 이거 시트로 보내면 엑셀로 정리가 반출이 됩니다. 시트로 내보내기 하면은 구글하고 연동되면 구글 시트로 나오지만 아이고 엑셀로 보실 수 있고요. 챗 GPT도 다 됐네요. 챗 GPT도 출처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얘는 제가 여기다가 레퍼런스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랬네요. 레퍼런스 얘기를 안 했더니 사이트에서만 논문도 갖고 왔네요. 논문도 갖고 왔고 출처 13개에서 갖고 온 내용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미리 보기. 연구 주제. 연구 주제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딥리서치에.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거 없는 얘기로 생성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생성해낸, 답변이라는 걸, 그냥 일반적인 답변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용은 무슨 링크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 되게 유연하게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모으실 때 이 딥 리서치가 주는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그 선생님들도 꼭 한 번씩 관련된 주제를 얘 보고
만들어 달라고도 해주고, 그다음에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도 만들어 달라고 해보시고, 연구 계획서도 만들어 달라고 해보시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최근 관련된 최신 논문, 2025년에 출간된 논문 알려줘. 이렇게 해갖고, 연구 주제가 동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연구 주제가 동일하다 하면 내가 인터벤션을 바꿀 수도 있고, 아웃컴을 조금 조정해갖고 다른 걸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상을 청소년 말고, 청소년에 나와 있다면 성인으로 또는 노인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생성형 AI다. 그 중에서도 제미나이의 딥리서치, 챗GPT의 딥리서치를 강추해드리고, 제미나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빨리 검색하실 때는 이제 이거 끄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지금 딥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가 안 나오고, 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일반 검색 그냥 물어봤던 거는 이렇게 대답 재확인, 팩트 체크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연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신 다음에 넘어가는 게 메시 기반 이제 메시 용어 도출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연구 주제를 정하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선생님들이 나중에 뭐 언젠가 이제 언제쯤 어느 시점에 연구 주제를 다 도출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메시 용어도 충분히 생성형 AI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결과가 굉장히 길어요. 이 딥리서치는 레퍼런스를 다 가져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내가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금방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내 주제니까.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 그중에서 연구 주제 도출하시면 될 것 같고, 연구 주제를 도출하지. 그 잠깐 늦게 오신 선생님 있어서 잠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앞에는 그냥 생성형 AI 얘기여서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 생성형 AI한테 질문했을 때 제미나이는 요 대답 재확인으로 팩트 체크 한번 하시는 거 활용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챗 GPT는 내 질문을 조금 나은 질문으로 개선해줘 활용하시는 거, 요거 두 개 활용하시는 거 좋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진짜 학술적인 거는 제미나이나 챗GPT 둘 다 딥 리서치를 활용하셔서 아웃풋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린다. 여기까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출된 주제가 생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로 어떻게 메쉬를 요청하는가? 나는 메쉬 용어인지 아닌지, 저희가 펀메드 검색할 때 메쉬 용어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색해요? 라고 물어보면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아는 용어 입력해 보시고 매칭되는 거 있으면 메쉬고요. 없으면 메쉬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들으실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가서 쓰시려니까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러면 생성형 AI한테 내가 이런 주제로, 연구하려고 해. 여기에 해당되는 메쉬 용어 좀 제시해줘.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챗GPT가 제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스마트폰 수면 습관 스트레스 우울증, 이 아웃컴으로 세 개 잡아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거 이렇게 매핑해줘요. 이거 메쉬 용어예요. 하고 알려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된 엔트리텀은 유의어예요. 동의어. 유사어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사어나 관련 용어 좀 더 알려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엑셀에다가 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실제로 연구계획서 쓰시다 보면은 검색에 대한 검색식 정리를 잘 안 하시는데 저희가 검색 교육할 때 이렇게 엑셀 화면에다가 주제어랑 밑에다가 레퍼런스 정리해 놓으시라고 검색식 정리해 놓으시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메쉬 도출도 해주고 자연어 도출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정확성의 문제 요거를 꼭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검색 컨설팅 하는 것 중에 고단백 고칼로리 관련된 용어를 검색하는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관련된 용어 좀 제시해줘. 메쉬 용어 좀 제시해줘 했더니 이렇게 제시해줬어요. 고단백하고 고칼로리에 대한 거. 그렇구나.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메쉬에다가 검증을 했죠. 그랬더니 고칼로리에 대한 메쉬 용어는 없었어요. 요거는 메쉬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챗GPT가.
그래서 그대로 갖다 다 쓰시면 안 되고 항상 검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메쉬 용어 아니잖아. 제대로 다시 좀 제시해줘, 알려줘 했더니 또 인정은 되게 잘합니다. 챗GPT가. 맞습니다. 정확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얘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제가 사과도 잘해요, 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열량하고 고단백에 대한 메쉬 용어를 이렇게 제시해 주더라고요. 근데 뭐 고단백은 있어요. 고단백은 있고 열량 섭취에 관한 건 다른 메쉬용을 제시해 줬는데 여기서는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검색을 진행했는데 이거 되게 웃기죠.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특히 더 정확성의 문제가 더 많아요. 제미나이보다. 널리지 자체가 좀 달라서. 구글은 구글 스칼라도 있고 구글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데이터 널리지도 좀 갖고 있는데 챗GPT는 그렇지 못해서 챗GPT가 잘하는 거가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과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쉬 용어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못하는 건 당연히 못해요. 정보 검색 윤리적인, 실시간 정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딥리서치가 굉장히 유용한 게, 어쨌든 출처를 딸려갖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 있더라도 적어요, 현저히. 둘 다. 그 제미나이나 챗 GPT나. 그래서 정보 검색을 그냥 시키면 잘 못하는데, 딥리서치를 한번 필터링을 해서 해라. 검색 결과를 나타내라 하면은 출처를 끼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훨씬 더, 신뢰성 있는 자료들과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그래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그래서 어떤 게 내가 더 좋은가는 개인적인 취향이어서 선호도를 잘 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은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AI를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5개 쓴다는데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 2개를 같이 쓰거든요. 같은 질문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정도 활용하시면 조금 더 거짓말이나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좀 줄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메쉬 용어 검증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셔갖고, 이게 실제 메쉬 용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메쉬 용어 한번 불러와 볼까요? 우리 아까 해놨던 거 있죠? 챗GPT로 가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했던 거, 이거 지우고, 요거 그냥 연구 주제. 당뇨하고 수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이 주제로 참고문을 찾고 싶은데 관련 메쉬 용어를 제시해줘.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를 제미나이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얘를 끄고 물어보겠습니다. 얘는 금방 나와요. 뭐 딥리서치를 걸면 오래 걸리지만 금방 나와서 이렇게 통째로 수면 장애, 뭐 불면증 이런 거 있어. 거짓말이 눈에 약간 보입니다, 전. 그래서 이건 해봐야 되고. 자, 제미나이도 얘는 출처를 아예 보여주네요. 제가 지금 딥리서치 걸었군요. 그럼 얘는 정확도가 높아지죠. 딥리서치 걸고 하시면 이렇게 근거를 주면서 검색을 하니까 얘는 메쉬 용어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색해볼까요? 펀메드라고 들어가 보셔서 지금 한번 돌려보셔도 되고 자기 주제 메쉬 용어 제시해줘 하셔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메쉬 용어 제시해줘 안 해줘도 펀메드 들어가셔갖고 여기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쉬 데이터베이스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용어 또는 그 생성형 AI가 제시해준 용어를 검색해보면 얘는 아까 딥리서치 걸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메쉬 용어로 바로 나왔네요. 근데 아까 우리 챗GPT 한번 해볼까요? 얘는 불면증, 인솜니아 이거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얘는 통제어가 아니에요. 얘는 메쉬 용어 아니거든요. 얘는 메쉬 용어가 따로 있고 메쉬 용어에 이거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지금. 얘는 메쉬 용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슬립 웨이크 디스오더는 메쉬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쉬용을 찾아줬네요. 그러니까 챗GPT는 약간 밀당을 잘해요.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진짜도 잘 주고. 근데 얘도 도구 집리서치 넣고 돌리면 정확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얘도 이렇게 근거를 같이 주고선 메쉬용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구하려는 메인 주제에 대한 메쉬 용어를 확인해서 메쉬 검색을 이렇게 얘는 이제 수면 장애에 대한 건데 메쉬 용어를 이렇게 확인해서 애드 서치 빌드 한 다음에 서치 펌매드 하면 이와 관련된 논문을 바로 펌매드해서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메쉬 용어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저랑 주제를 똑같이 예시로 매뉴얼에 있는 거, 강의 자료에 있는 걸로 하셨으면 저랑 비슷하게 나오셨을 거고 지금 막 여러 개를 했잖아요. 우리가 검색을. 거기 중에 하나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시고 이게 진짜 메쉬인지 아닌지 얘는 보통 제가 챗GPT로 테스트하면 80% 정도는 메쉬 용어 나오고 20% 정도는 메쉬 용어 아닌데 메쉬라고 하더라고요. 제미나이는 제가 잘 안 해봤는데 저도 챗GPT를 더 많이 써서 제미나이에 딥리서치 걸고 나온 것들은 다 메쉬 용어일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새로 새 채팅으로 이 딥리서치 걸지 않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딥리서치 걸고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검색식을 이렇게 주네요, 얘는. 가까로 메쉬라고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는 이 앞이 메쉬 용어라고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처가 없죠? 그럼 여기서는 대답 재확인을 할 수 있겠죠. 대답 재확인을 한번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답 재확인을 한다고 100% 대답을 다 해주는 건 재확인을 다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찾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메쉬 용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딥리서치하고 그냥 일반 생성형 AI하고는 그 학술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느껴지네요. 할 때마다 느껴지고,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럼 딥리서치라는 옵션을 걸고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챗GPT가 잘하는 거, 이게 확장해서 답변을 많이 해줘요. 제미나이는 그거는 이거예요. 라고 답변을 보통 해주는데, 챗GPT는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지 통제어 제시해줘 했더니 통제어 제시해주고 뒤에다가 보안용 자유검색어, 내추럴 랭귀지 키워드라고 자연어 이렇게 제시해줄게. 그다음에 펀메드 검색식 제시해주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알려줘.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려보시고 해보시고 검색해보시고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하냐면, 얘도 지금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죠? 얘로 뭐 하냐면, 이제 검색 키워드 정리할 거거든요, 이렇게. 어디 갔냐. 제가 너무 뒤에다 놔뒀네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앞에다 놓는다는 게 제가 또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 선정어 검증한 거 엑셀로 정리해 놓고 관련된 엔트리 텀 내가 나한테 내 연구에 필요한 자연어들 정리해 놓고 요거를 엑셀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그 주제랑 피코 뭐 이렇게 연구 계획서에 이렇게 정리하듯이 정리해 놓는 거를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생성형 AI 통해서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키워드도 또 추천해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연어는 읽어보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 내 주제에 관해서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다 정리해 놓으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메쉬는 정리해 놓으시는 거고 근데 이제 메쉬 검색은 여기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고전적인 방법을 쓰시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아까 펀메드 검색식을 자꾸 줬어요. 아까 제미나이도 그렇고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챗GPT도 이렇게 검색해라고 줬고 제미나이도 이렇게 검색하면은 관련 정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검색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검색해볼까? 라고 한 걸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저희는 검색에 엔드 조합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엔드가 될 때마다 교집합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누락되는 논문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불련 연산자를 제대로 활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줘라고 제가 명령어를 넣지 않았는데 이제 제시해준 검색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통제어 같은 거, 자연어 같은 거 정리를 해놨으면 이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검색은 하셔갖고 실제 키 아티클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딥 리서치 해가지고 검색해갖고 출처 확인했지만 그게 다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딥 리서치 통해서 나온 결과들로 동향 파악하시고 최신 동향 파악하시고 거기서 메인 주제 추출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그 메인 주제를 가지고 통제어로 검색해서 실제 키 아티클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검색하시는 게 맞거든요. 신뢰도 높은 그 아티클을 찾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펀메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시는데 통제어 활용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예전 그 지난번 교육 때 통제어 활용 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 정도가. 통제어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주제와 관련된 정확도 높은 검색이에요. 자, 구글 스칼라나 생성형 AI 문제점. 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내가 주 키워드로 선정한 거로 검색을 돌리면 거기에 관련된 검색 결과도 보여주지만 그와 관련되지 않은 노이즈들도 같이 나타나요. 이 노이즈를 배제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전에. 구글 스칼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노이즈 없이 키아티클 검색하시려면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중에서 펀메드 검색하시는 게 가장 좋고, 주제와 관련된 정확도 높은 검색을 하시려면 펀메드에서는 메쉬라는 통제 시스로스를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좋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통제된 시스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메드도 메쉬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고요. EM베이스라는 DB도 EM 트리 갖고 있고, 시날도 시날 헤딩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시스로스를.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활용하셔야지만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아시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일단은 메쉬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상하이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시소로스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통제어는 정해져 있다.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암이라고 검색하고 싶은데, 암은 캔서니까 캔서 메쉬로 검색하면 되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색되지 않습니다. 통제어는 딱 정해놨고요. 통제어로 검색을 해야만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쉬 검색은 우리가 여기서 했어요. 아까 검증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가 통제어 제시해 준 거 통제어인지 아닌지 확인해줘. 걔한테 한 번 더 물어본다고 해서 걔가 걸러내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나한테 진짜 필요한 통제어, 메쉬 통제어는 여기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꼭 하셔서 정제하셔야 되고, 메쉬 내 맘대로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캔서라는 거의 용어의 통제어는 뭘까요? 네오플라즘즈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오플라즘즈라고 메쉬 검색하면 검색 결과 나오는데 캔서하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생성형 AI가 캔서 메쉬라고 알려주면 걔는 거짓말한 거죠. 그거는 메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어 확인은 대표 용어를 확인해서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걸 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통제 확인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예시로 요즘 AI 관련된 주제 논문 많이 쓰시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AI에서 제시해준 통제어든 내가 알고 있던 키워드든 여기다가 일단 검색을 하시고 일치하는 게 있는지 또는 포함되어 있는 용어가 있는지 아니면 검색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는 당연히 통제어예요. 요즘 통제어도 최근 흐름에 맞는 용어들이 등재됐다 또 없어졌다 하는 그런 용어의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코비드19라는 통제어가 없었고 5년 전에 그 한참 코비드 난리 났을 때 코비드19가 바로 메시 통제어로 등재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행성형 AI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통제어로. 그런 식으로 변하는데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고 이렇게 통제어로 확인이 된 거는 아까 제가 통제어 검색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빌더를 통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에드 투 서치 빌더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서치 펀메드 하시면 바로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색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주제의 논문을 바로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어티글을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키어티글을 찾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하는 것만 활용하시는 방법만 일단 보여드리면, 자, 메쉬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통제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100% 일치해서 나오는 통제어가 있다면, 아, 이 수면 장애에 대한 논문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서치 빌더를 통해서 Add to 서치 빌더 눌러서 통제어 검색식 만들어 놓고 서치 펀매드를 누르시면 펀매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오면서 수면 장애와 관련된 논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얘는 최신 순으로도 볼 수 있고 정확도 순으로도 볼 수 있죠. 정확도 순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논문 쓸 때는 최신 순으로 봐야죠. 최신 순으로 봐서 이 중에서 최근 1년 논문만 찾겠어라고 필터링 걸어서 보게 되면 들어가서 봤을 때 2025년 논문인데 뭐 슬립 퀄리티에 대한 논문이죠. 앱스트랙 볼 수 있고 얘가 왜 검색됐나 살펴보면 밑에 여기 제가 검색한 메쉬 용어가 색인되어 있어서 매핑돼서 검색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통해서 실제 관련된 키아티클을 찾아낸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은 검색어 하나만 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뭐 최신 1년간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5천 건 이거 다 못 보죠. 그렇다고 정확도 순으로 돌렸을 때 뭐 몇 개까지가 정확한가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5천 개 중에 100개 봤으면 난 다 봤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게 이제 펀메드에서 조합 검색. 대상군에서 인터벤션을 가지고 아웃컴을 뭘 보겠다 하는 불리한 연산 조합 검색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통제어로 선행 연구 자료 용어 하나 가지고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된 표를 가지고 검색식이라는 걸 만듭니다.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 불련 연산자, 그러니까 엔드 오알낫 이렇게 조합 검색을 진행하는 것까지가 펀메드에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 펀메드에서의 검색은 여기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드밴스 서치는 어디에 있냐면 펀메드 들어가셨을 때 아까 보시면 이 메쉬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렇게 별도.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학 용어 사전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 얘는 문헌들을 모아놓은 펀메드 문헌 데이터베이스. 별개거든요. 대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메드에서 어드밴스드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빌더를 통해서 이제 조합 검색해서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드오알나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짜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검색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없고 펀메드 검색 교육을 한번 들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시간 되실 때. 아니시면 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펀메드 검색 교육이.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일단 어떻게 검색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조합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조합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검색 교육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최종 결과된 화면만 캡처했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일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가 스마트폰 사용이 이런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 키 아티클을 찾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예시로 확인해 왔는데 그럼 정말로 내가 뭐 생성형 AI를 통해서 주제도 도출했고 메쉬도 한번 확인했고 메쉬 용어 검색해서 실제 키 아티클은 어떻게 찾느냐는 펀메드에서 선생님 연구 자료 검색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1번이 잘렸네요. 잠시만요. 잠깐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 2, 3번 검색식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통제어와 자연어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게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그 다음 인터벤션에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 스마트폰 통제어가 여러 개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고 셀폰 유즈가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여러 개가 있길래 그걸 제가 묶었어요. 같은 개념이어서 5할로. 근데 스마트폰 자연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 개념을 하나를 묶어 놓은 게 이제 6번. 이제 스마트폰 인터벤션이고 아웃컴은 각각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싹 묶었습니다. 제가.
수면 습관, 수면과 관련된 거,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울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묶어서 통제어와 자연어를 묶은 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세 묶음의 개념을 5월로 다 묶어서 파이널을 엔드 조합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검색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아웃컴들을 엔드 조합하면 639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검색을 한 거죠. 요 검색하는 방법은 저희 교육의 펀메드 정보 검색법이나 SR 검색법의 교육을 들으시면은 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혼자서 검색하실 때는 만약에 이 매뉴얼을 보신다고 하시면 어떤 걸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선정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메쉬 통제어 검색 한번 하고 관련 그 자연어들 묶어서 검색 따로 한번 OR로 해서 얘를 한 통으로 묶은 게 청소년에 대한 검색이다.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개념별 묶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검색 식이고 조합 검색이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펀메드에서 검색식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다운로드. 그래서 이렇게 검색 전략이나 검색식은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색식 이 쿼리만 다시 검색 그 빌더에 넣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달라지니까 아니면은 논문 쓰시다가 어떻게 검색했는지 첨부해서 내실 때 요걸 제출하시기도 해요. SR이나 메타 분석 쓰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고 요거 어디 있냐면 여기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검색이 여기 히스토리 쌓이는데 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엑셀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 CSV 파일인데 요거 엑셀로 저장하실 수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게 검색을 한번 하시고 나서 또 다시 처음부터 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검색어도 정리해 놓으시고 검색식도 정리해 놓으시면 확실히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셔갖고 키아티클을 찾는다. 아까 693건 나왔는데 사실 693건도 다 보기가 뭐 쉽지는 않아서 필터링을 좀 하실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나는 SR만 봐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겠다라던가 아니면 이 중에서 나는 뭐, 뭐 소화를 대상으로, 이건 청소년 대상이죠. 뭐 어떤 필터링이 이 왼쪽에 이제 펀메드에 있죠. 여기 보시면 펀메드의 왼쪽에 뭐 제가 지금 최근 1년 것만 보겠다 한 거고 이 중에서 난 풀텍스트 있는 것만 찾아보겠다. 아니면 나 SR만 좀 보고선 동향을 파악하겠다. 뭐 추가 필터로 하실 거면 뭐 여기 이거 뭐 휴먼 연구, 임상 연구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체크하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는 있어요. 줄이실 수는 있는데 너무 줄이시면은 필요 논문이 누락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하셔갖고 이제 보시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AI가 제시한 검색식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다가 AI가 이렇게 검색식을 제시해줬어라고 보여드렸어요, 한번. 제가 똑같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메쉬 키워드 추출해줘 했더니 도출해줘 했더니 이런 검색식을 제시해줬거든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돌려봤더니 검색 결과가 0이 나왔습니다. 얘는 엔드 조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같은 개념끼리 5월 조합해야 되는데 아웃컴도 다 엔드 조합하니까 청소년과 스마트폰에 대한 연구 중에 수면 장애랑 스트레스랑 우울증을 다 갖고 있는 엔드 조합해서 다 갖고 있는 건 0건인가 봐요. 각 그 중에 하나 뭐 두 개를 갖고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펀메드에 등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가 제시한 검색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 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느 시점이 되면 AI가 펀메드나 학술DB 검색식도 잘 짜줄 것 같기는 해요. 지금도 이제 이런 태그 변환 같은 것도 AI가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좀 하면 사실은
AI 얘기를 많이 했지만 AI 중에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셔갖고 딥리서치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주였고요. 그다음에 생성된 주제나 도출된 주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했다면 또는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를 발견했다면 메시 통제와 검증과 정제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 통제와 확인 정제가 꼭 필요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AI가 제시된 검색식 바로 쓰시면 안 되고 통제어와 키워드 조합해갖고 자연어 키워드 조합해서 꼭 어드밴스 서치 돌려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념끼리 같은 개념끼리 오월로 묶고 불련 연산자 잘 활용하셔갖고 아웃풋 좀 확인하시는 거 말씀드리겠고 선행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시는 것이 논문 작성에 꼭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논문 고찰도 굉장히 중요하고 AI가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연구 주제 정하시고 연구 논문 활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나이한테 그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이게 세로로 만들어준 거 제가 잘라갖고 이제 한 슬라이드에 넣었는데, 이미지도 잘 만들어줍니다. 뭐 그래픽 앱스트랙트 같은 것까지 만들어주려면 프롬프트를 엄청 구체화돼서 넣어줘야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생성형 AI가 잘하는 게 뭐 PPT 만드는 거 잘해줘요. 근데 슬라이드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시긴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고. 근데 어쨌든 요런 이미지도 작성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어쨌든 요 오늘 교육은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하시고 핵심 개념 확인하신 다음에 메쉬 꼭 확인하셔서 자연어 키워드와 조합 검색 진행하셔갖고 키아티클 찾으신 다음에 연구 계획서 또는 연구 논문 작성하시는 거 그것을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교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남아 있을 거라 질문 따로 개별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유튜브에 이런 교육이 올라가 있고요. 다 통으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잘라서 올라가 있기도 하고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연구 진행하는 거와 관련돼서 선행연구 관련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또는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랑 만나서 얘기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연구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